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아입니다. 예. 오늘은 괴담을 읽을 건 아니고요. 그냥 잡담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잡담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녹화로 진행하는 이유는 오징어 게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하는데 스포일러가 있는 리뷰이기 때문에 혹시 이제 안 보신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라이브로 하면은 또 의도치 않게 제가 스포일러를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녹방으로 진행합니다. 이제 뭐 어떻게 봤는지 그런 거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누고 재밌었던 점, 아쉬웠던 점들도 좀 말씀드려 볼게요. 우선은 뭐 어떻게 봤느냐. 재밌게 봤습니다. 네. 근데 재미가 있지만 어, 미쳤다. 아, 미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이렇게 본 건 아니고 그냥 재밌는데? 재밌다. 이 정도로 봤어요. 네. 시즌 1에 비해서 재미가 덜했다. 이게 일단 대다수의 중론인 것 같아요. 저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게 감독님도 인터뷰에서 아예 말씀하셨어. 이번에 시즌 2를 찍는 이유는 돈 때문이다. 본인이 이제 떨어지는 돈이 이 오징어 게임 시즌 1 때 취해진 모든 이득이 다 넷플릭스한테 대다수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돈 벌고 싶잖아. 제작자라면. 누가 뭐 재능 기부하는 마음으로 만드는 사람이 어딨어요. 당연히 돈 벌고 싶으니까 만드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뭐 이해가 됐어요. 공감도 되고. 그리고 딱 그 정도의 재미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시즌 1에서 있었던 전개를 더 억지로 펴가지고 최대한 서사를 더 끼워 맞추고 만드는 약간 그런 느낌이었어요. 뭔가 좀 유려하게 흘러가는 느낌이라기보다는 이렇게 짜놓은 이야기대로 스토리나 이런 것들을 좀 흘러가게 만든 느낌이 들었어요. 그건 이제 좀 차차 좀 설명을 좀 드리기로 하고, 우선은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시즌 2의 1화만큼은 진짜 재밌다. 이건 진짜로 저도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근데 이 1화가 재밌던 이유는 내 생각이지만 제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이지만 아마 시즌2의 1화 내용이 어쩌면 오징어 게임 시즌1의 마지막 화였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부터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 성기훈 주인공이 1에서 우승을 하고 나오잖아. 그래서 다시 게임에 들어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리크루터, 그 딱지치기 하는 딱지남인 공유 씨를 찾아가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결국은 이제 다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죽음의 러시안 룰렛을 돌리게 되는데 네 발을 각자 쏴. 그래서 한 발 한 발이 남은 거예요. 한 발은 실탄이고 한 발은 이제 공탄인 거죠. 그래서 각자가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잖아. 그때 이제 하는 대사가 있거든. 공유 씨가 말을 해요. 그 총을 너한테 쏠 필요 없다. 나한테 쏴도 된다. 대신에 그걸 쏘면은 너는 저기 밑바닥을 기는 인생인 사람들과 같다는 거. 그걸 너는 인정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자존심을 살살 긁는 말을 한단 말이야. 그래서 쫄? 쫄? 이러면서 이제 계속 긁는 거야. 계속. 그런 말을 해. 그래서 이제 이정재 씨가 이제 그 말을 무시하고 자기가 탕 쏘잖아? 근데 이제 총알이 이제 없는 거였죠. 그래서 이제 권총을 공유 씨한테 돌리게 되지 않습니까? 공유 씨는 총이 무조건 들어있는 총인 거야. 땡기면 자기가 죽어. 그 상황에서 이정재 씨가
공유 씨가 했던 말을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지금 그거 너한테 쏠 필요 없어. 나한테 쏴도 돼. 대신에 너도 저들과 똑같은 쓰레기라는 거 인정하면 된다. 라고 말하잖아. 거기서 공유 씨가 자기 머리에다가 총을 이렇게 대면서 무지막지한 표정을 짓잖아요. 막 이러잖아. 내가 봤을 때 거기서 화면이 암전이 딱 되고 그리고 총소리만 탕 나면서 오징어 게임 로고가 딱 뜨면 완벽해. 그러면은 구성이 아주 완벽해. 공유 씨가 결국은 그 말을 인정하고 자기를 쐈을지 아니면 이정재 씨를 쐈을지를 모르는 그 상황에서 딱 끝나면 구성이 아주 완벽해요. 이제 보통 그렇게 열린 결말로 끝나는 책들이나 영화들 꽤 많잖아. 내가 봤을 때 그렇게 끝나면은 너무 재밌을 것 같고 아마 감독님의 의도는 거기였을 것 같아. 근데 그렇게 끝을 내면 굉장히 싫어하는 결말일 수밖에 없지. 대다수 사람들이 미스트 같은 엔딩을 되게 싫어하는 이유가 되게 찝찝하게 끝나는 걸 싫어하잖아.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마침표를 딱 찍어주고 끝내는 걸 좋아하지. 그냥 갑자기 대뜸 끝내버리는 걸 안 좋아하니까 제작사나 이런 쪽의 압박은 아무래도 야, 그 결말 너무 안 좋아. 이런 식으로 바꾸자. 공항에서 성기훈이 마스크맨한테 전화를 받아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는 걸로 끝내. 그러면 시즌2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 없을 수도 있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라고 해서 내가 봤을 때는 결론을 공유씨 엔딩으로 가지 않고 공항씬에서 끝내는 걸로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 왜냐면은 시즌2의 1화랑 2화부터 7화까지의 퀄리티가 너무 달라요. 아무래도 원래 있었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거든요. 여튼간에 그만큼 저는 1화를 재밌게 봤다는 뜻이에요. 결국은 1화까지는 원래 1편의 내용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만족감 있게 봤다는 뜻이니까 결국. 근데 난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긴 하거든요. 1화의 부제가 빵과 복권이거든? 그게 아예 없던 개념은 아닌 건 나도 알고요. 결국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있잖아. 당장 내가 일용할 양식을 고를 것인가? 혹은 조금의 확률이지만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그런 것을 선택할 것인가? 라는 데에서 사람들은 대다수 당장의 양식보다도 미래에 대한 가능성, 적은 가능성이지만 거기를 선택한다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 그게 이제 공유 씨가 하는 다른 게임인 거죠. 어떻게 보면. 대다수의 이제 노숙자분들께서 빵 대신에 복권을 고르는 걸 보여주지. 난 공감이 안 됐어. 그거는 솔직히 말해서 딱히 넣을 필요가 없는 장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그러니까 딱지치기 게임을 하는 거는 그 게임에 참가할 사람을 뽑기 위한 게임이니까 필요한 과정이잖아요. 근데 그 빵과 복권은 얼핏 보면 딱지치기랑 비슷해 보이는데 필요가 없어. 그게 없어도 내용의 진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아. 이 오징어 게임 하는 재단이 뭐 자선 사업하는 것도 아니고 노숙자분들한테 갑자기 빵이랑 복권 중에 하나 골라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난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통해서 빵을 고른 사람에게 딱지치기의 기회를 준다. 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넘어가는 구성이면은 이게 꼭 필요한 거거든? 근데 그게 아니야. 왜 이 장면이 들어간 건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정도로 일반 대중들이 우매하다든지 뭐 그런 걸 보여주기 위한 장치였을까? 잘은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꼭 필요한 장면은 아니었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만약에 그런 걸 했을 때 노숙인 분들이 뭔가 되게 뭐 날선 반응을 보인다든지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냥 복권이랑 빵 중에 하나 고르라고 하니까 감사합니다 하고 받아가는 그런 것만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잘 모르겠어요. 그 장면이 왜 들어간 건지. 하여튼 그렇게 봤다. 1편은 이제 그런 식으로 봤고요. 나머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그 다른 인터뷰에서, 감독님 인터뷰인데 거기에서 나오는 말이, 이 감독님의 어떤 처지를 성기훈 씨랑 되게 동일시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자기도 어렸을 때 쌍문동 그 근처에서 살았었고, 주변에서 이제 그런 수재가 있었던 적도 있었고, 시즌 1에서 이제 서울대 나왔다고 하는 그런 친구가 나오잖아. 그런 사람도 감독님 주변에 있었다는 식의 인터뷰를 한 걸 보니, 제가 봤을 때는 사실상 감독 본인과 이 성기훈을 동일시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만약에 나라면 어떤 식의 행동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시즌2가 계속 진행되는 것 같아. 그래서 결국은 어떤 느낌이 드냐면은, 감독님이 이 오징어 게임 1편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까지 초대박이 날 거란 생각은 당연히 못 했을 것이고, 시즌2를 만들 거란 생각도 당연히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즌1의 성기훈, 즉 괄호 열고 오징어 게임 감독님 괄호 닫고는 그 세계를 완전히 즐기거든요. 그냥 본인이 어떻게 했을 것 같은 것들을 다 그냥 보여준단 말이야. 성기훈이란 캐릭터를 빗대서. 근데 시즌2는 마찬가지로 성기훈 괄호 열고 오징어 게임 2 감독님 괄호 닫고 이렇게 되는 거지. 압박감이 얼마나 있겠어. 그러니까 시즌 1과 2의 그 모습이, 성기훈의 모습이 달라진 모습, 그게 그냥 감독님의 모습 같아요. 그런 느낌? 너무 진지해져 버렸다? 근데 약간 이 장르가 현실적이면서 동시에 비현실적인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러잖아. 우리가 어렸을 때 했던 게임을 가지고 사람을 죽이고 456억이라는 막대한 어떤 상금을 걸고 목숨을 건 게임 한다는 그런 컨셉 자체가 비현실적이면서 동시에 굉장히 현실적으로 있을 것 같은 반응들을 인물들이 보이니까, 그런 컬트적인 느낌 때문에 되게 재밌게 봤던 건데, 시즌2는 컬트적인 느낌이 거의 없어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느낌만 좀 한가득 남았다? 시즌1에서 어떤 인물이 죽을까? 저 사람은 살았으면 좋겠는데,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것들이 시즌2에선 많이 생략된 것 같고, 뭐랄까? 개인적으로는 그냥 쟤 죽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은 죽고요, 계속.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리고 이제 시즌2에 7화가 되면은 내용이 좀 급전개가 된달까? 반등이 좀 생기잖아. 인물들의 어떤 이 극을 진행하는 거에 대해서 약간 좀 반기를 드는 장면이 나오잖아. 거기까지의 모든 그런 빌드업이, 감독님은 그게 기발하고 그럴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셨어서 그렇게 쓰신 것 같거든? 내가 만약 성기훈이라면 이렇게 하지 않을까? 이런 입장에서 쓰신 것 같거든? 저는 근데 좀 공감은 안 됐어요. 그러니까 침대 밑에 숨어서 있는 그런 작전을 펼치잖아. 그지? 소동이 일어나게 되면은 침대 밑에 있는 사람들은 확인하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을 하는데, 아니 그 본부에서 CCTV로 다 내려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걸 진압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총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침대 밑에서 죽은 척을 하는 걸로 그런 걸 타파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니까 잘 모르겠는데? 이런 생각이 전 개인적으로 들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짜게 식은 부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그 개연성이 다는 아니에요. 당연히 스토리의 개연성이 전부는 아니지. 그리고 감독이 의도한 개연성을 충분히 납득할 수 있게끔만 보여준다면 그냥 뭐 개연성이 딱히 없는 이야기도 개연성이 있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차치하고서라도 너무 소수의 참가자들한테 너무 휘둘리는 느낌이 드니까 약간 좀 공감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시즌 1 때 보면은 이 오징어 게임이 한두 해 한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 성기훈 씨가 이제 어떤
방에 갔는데 폴더나 파일 같은 게 막 쌓여있는 방을 발견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역대 오징어 게임에 참가했던 사람들에 대한 파일들이 막 다 있어. 그래서 이제 그때 알게 된 거지.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이게 한 번, 두 번 한 게 아니구나. 여태까지 몇십 년 동안에 걸쳐서 계속 해왔던 게임이구나라는 거를 알아차리는 장면이 있단 말이야. 그러면은 그 안에 이런 비슷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단 말이야? 한 번도? 우승했던 사람이 다시 제발로 게임장에 들어가서 게임했던 적이 없다든지, 혹은 우승한 사람이 밖에 나가서 이 시스템에 대한 걸 분개를 느끼고, 성기훈과 마찬가지로 이걸 없애려는 시도를 아무도 안 했단 말이야? 아닐 거 아니야. 겨우 그런 소란 정도로 흔들리면 안 될 것 같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흔들려서 반쯤 성공할 뻔한 어떤 반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게 좀 공감이 좀 안 됐어요. 그러니까 너무 의도대로 흘러간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런 데에서 그런 거인 거예요. 네. 시즌 1은 정말 자유의 날개를 확 펴면서 스토리가 막 진행되는 느낌이 있었다면은, 시즌 2는 맞춰놓은 어떤 엔딩을 향해서 감독이 계속 좀 껴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 들었어요. 그게 좀 1편에 비해서 차이가 있는 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또 게임 중에서도 좀 아쉬운 부분들도 있었는데, 여기 포스터에도 나와 있는 이 둥글게 둥글게 게임 있잖아요. 난 이게 좀 더 극단적으로 갔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냥 이것도. 그래서 방이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 내가 봤을 때는 방의 크기를 좀 더 키웠어야 돼. 그래서 방의 크기를 키우고 방의 개수도 뭐 늘리든지 뭐 줄이든지 해가지고 어쨌든 방의 크기는 키웠어야 돼. 내 생각이지만. 그래서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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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다가 춤추자 3명 이러면 3명이 잡아가지고 방에 들어가고 이런 게임이잖아. 그게 결국은 난 어떤 게임이 나오길 바랬냐면 한 명이 나오길 바랬어. 한 명. 근데 안에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 근데 한 명이면 그냥 선착순이거든. 그 양육 강식을 보여주는 거야. 그냥 느린 사람이 지는 그런 거 있잖아. 그럼 노인이라든지 다친 사람이라든지 임산부 이런 사람들은 뒤처질 거 아니에요? 그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지를 보여주는 장면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했거든요.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 내가 너무 생각을 좀 불순하게 하고 있는 건가? 혹은 난 뭐가 나오길 바랬냐면은 둥글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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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즐겁게 춤추자 53명 이렇게 하는 거야. 근데 생존자가 54명이야. 만약에 한 명을 죽여야 돼. 난 이런 게 나오길 바랬어. 시간을 충분히 주고 대신에 한 30분 주고 한 명을 죽여야 돼. 무조건. 그랬을 때 인간이 어떤 선택을 할까? 누굴 죽이자고 할까? 그런 거? 그런 장면이 좀 나오길 바랬는데 그런 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인간들은 다 똑같아. 인간들은 쓰레기야. 뭐 이런 것들을 좀 더 보여줄 생각이었으면은 그런 조금 더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잔인한 것들을 보여줘도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왜냐면은 결국은 계속 감독님도 그런 걸 보여주고 싶어 하잖아요. 어떤 인물들은 되게 얄밉게 나오잖아. 결국 이게 상금이 쌓인다는 거는 참가자가 죽어나간다는 뜻인 건데, 여기서 돈을 더 벌어서 나가고 싶어하는 무리들은 이거밖에 안 쌓였어? 10명만 밖에 안 죽었단 말이야? 이러면서 되게 막 목숨값을 막 되게 이상하게 치부하면서 말하는 사람들이 나오잖아. 그 인간이 얼마나 쓰레기인 걸 보여주는 거야? 그지? 돈 앞에서 얼마나 되게 타성에 젖어가지고 선택을 내리고 그런 걸 보여주는 장면들이 결국은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한 번 더 나아가서 둥글게 둥글게 싸우면서 한 명 죽이기가 나왔어도 난 개인적으로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음으로 인터넷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빅뱅의 전 멤버였던 탑씨의 연기력에 대해서도 말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냥 그랬어요. 그냥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보면서 와 연기 너무 오글거리네 이런 생각도 안 들었고, 와 연기 너무 잘하네 이런 생각도 안 들었어. 그냥 약간 좀 튀는 느낌인가? 약간 좀 뜨는 느낌인가? 하는 생각은 들긴 했지만 보는데 큰 지장은 없었다. 물론 그분보다 더 잘하는 사람을 데려와 놓고 연기를 시켰으면은 더 잘했을 수도 있겠지만은, 이 드라마라는 게 결국은 화제성도 있어야 되는 부분인 건데, 빅뱅의 전 멤버였던 탑씨가 래퍼로 등장해서, 심지어 이제 예전에 마약 관련된 혐의가 있었던 그런 사람을 데려와 놓고 마약 관련된 인물을 연기하게 한다는 것 자체가 화제성이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무시할 수가 없잖아요. 제작자 입장에서. 난 계속 괜찮은 것 같아요. 물론 연기를 더 잘하는 사람은 많겠죠. 당연히. 근데 충분히 앞뒤가 다 맞는 그런 캐스팅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난 그 생각도 좀 들긴 했어. 이 손가락 하트가 자꾸 나오더라고. 이렇게 하는 게. 근데 이거 안 하잖아, 이제. 한국인들도 다 안 하거든요. 너무 글로벌 시장을 노린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이 손가락 하트가 이제 좀 한국에서 시작해서 전 세계로 퍼져나간 어떤 사인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이 손가락 하트가. 그래서 너무 글로벌을 의식한 느낌도 들기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좀 탑씨가 래퍼긴 하지만 동시에 이제 영어를 좀 자주 쓰는 그런 장면도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도 너무 글로벌을 의식해서 만든 건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안 해도 됐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또 인물 중에 아쉬웠던 거는, 지금 아직 7화까지밖에 안 나와서 포텐이 안 터진 건가 싶은 인물들? 그 사람들이 좀 걸려. 아직까지는 마음에 걸려. 그러니까 결국 이게 무슨 말이냐, 시즌2가 시즌2의 그 7화에서 끝나면 안 될 내용이야. 절대로. 내가 봤을 때는 그냥 넷플릭스에서, 이 넷플릭스 특성상 한 번에 시리즈를 다 공개해야 되다 보니 화제성이 빨리 떨어지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이게 한국 드라마처럼 매주 목요일 밤 10시 방송 막 이랬어 봐라. 그러면은 이게 7주 동안 적어도 한 달 반 정도까지 계속 이슈를 끌고 가는 드라마가 될 수 있었단 말이야. 근데 넷플릭스는 그런 방식의 방영을 하지 않잖아. 한 번에 그냥 쫙 다 공개해버리니까 화제성이 빨리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잘라버린 느낌이야. 근데 이제 보는 사람으로부터 하여금 상당히 답답함을 자아내는 거죠. 여태까지 축구로 치면은 드리블을 계속해가지고 골대 앞까지 왔는데 막 슛을 차려고 하는데 심판이 갑자기 휘슬을 불어. 삑, 삑, 삑 하면서 전반전 끝이래. 갑자기. 이러니까 이거는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잖아. 이거는 구성상 절대 여기서 끝나면 안 될 구성인데 끝난 것 같아서 너무 빌드업의 느낌이 든다. 시즌3를 위한. 그래서 지금은 섣부르게 판단할 수 없는 인물들이 제법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양동근 씨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진 계속 찌질한 모습만 보여주고 노모가 더 뭐랄까 현명한 말들을 해주고 있잖아. 그래서 이 인물이 과연 각성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지금까지는 이제 트롤러의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될까 하는 게 궁금하기도 하고, 또 이제 무당도 나오잖아요. 점쟁이 같은 사람. 이제 미스트에서 이제 종교인처럼 나오는 그분 같은 포지션을 많이 의식한 것 같아요. 예. 근데 어떻게 될지 지금까지는 모르겠어. 아직까지는 그냥 개트롤이거든. 그거 6개의 다리 있잖아요. 그거 그 5인 6각인가? 그거 5인 4각인가? 그거 할 때 아니 난 되게 게임 잘하거나 뭐 그런 사람일 줄 알았는데 갑자기 멘탈 놓고 팽이 줄 못 감다가
전재준 씨한테 뺨싸대기 맞고 정신 차려가지고 갑자기 잘하게 되잖아? 그거 보고 팍 식었어. 이 캐릭터는 뭐하는 캐릭터야? 나중에는 한계는 보여주겠지 뭔가? 했는데 전혀 아니니까 잘 모르겠어요. 저 지금까지는 계속 훅가시만 잡고 있단 말이야. 이제 조금의 비속어를 섞자면은 잘 모르겠어. 근데 이제 지금까지 구성으로 봤을 때 처음에는 혼자 다니다가 점점 신도가 한 2명 정도 붙어 다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점점 신도가 늘어나서 뭔가 아주 큰 빌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 미스트에서도 처음에 그랬으니까. 사람들이 다 쟨 또 미친년인가 보다 막 이랬는데 점점 그 사람 말을 신봉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내부에 있는 빌런이 될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무의미한 헛다리만 짚는 양반으로 넣어놨을 것 같진 않고 결정적인 뭔가를 보여줄 것 같긴 해. 그게 아니라면은 너무 의미 없는 캐릭터의 사용이 돼버릴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임시완 씨도 나오는데 다분히 현재의 어떤 트렌드를 잘 반영한 인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코인 때문에 나락을 가서 막대한 빚을 지게 돼서 게임에 참가한 인물이잖아요. 근데 그 게임에는 임신을 한 이제 미혼모인 이제 한 다른 참가자도 나오게 되는데 임시완 씨가 이제 그 분의 아이를 임신시킨 그런 인물로 나오죠. 약간 책임감 없어 보이는 인물로 나오는데 결국에는 그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장면으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만 그림이 참 예쁘게 끝날 수 있고 전재준 씨도 나오는데 내가 봤을 때 시즌2 8화 공개되면 8화에서 제일 먼저 죽을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그렇게 끝나야 캐릭터의 어떤 캐릭터성이나 결말이나 이런 게 좀 완벽해질 것 같거든요. 어쩔 수 없이. 왜냐면 여태까지 결단력 있고 리더십 있게 행동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죽음으로써 다른 사람의 리더십이 깨어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어. 그냥 그게 제일 효과적인 느낌이 들어. 그래서 지금까지는 가장 포텐이 많이 남아있는 인물은 이제 민수라는 캐릭터죠. 이제 계속 타노스랑 그 패거리들한테 따돌림 당하고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사람도 죽임을 당하게 되면서 민수가 아직은 벌벌 떠는 장면으로 끝이 났는데 내가 봤을 때 얘가 사실상 거의 진 주인공의 포지션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얘가 이제 아마 마지막에 각성을 정말 할 것 같아. 여튼 그렇고 우승자를 좀 점쳐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정재 씨가 2번 연속 우승할 것 같진 않아요. 이정재 씨는 여기서 돌아가실 것 같아. 그래야 그림이 예쁘게 끝나거든요. 안타깝지만 레전더리한 그런 인물로 남기 위해서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리고 그 의지를 이어받은 다른 캐릭터가 우승을 해야만 예쁘게 끝이 난다. 전반적인 그림을 좀 크게 보자면 그래요.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민수가 우승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 가장 핍박받고 가장 무시받고 줏대라고는 없어 보이는 그런 인물이 모종의 사건들을 겪으면서 결국 우승자가 된다는 엔딩이 보기에 상당히 그럴듯하죠? 뭔가? 보는 사람한테도 뭔가 교훈을 줄 수 있는 거리가 있으니까. 그래서 민수가 이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조심스럽게 합니다. 조심스럽게. 나와 있는 정보가 많지 않다 보니까 이 정도 추측밖에 할 수가 없어.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했던 거 좀 이어서 나가자면은 너무 갑자기 끊어버려서 서사가 좀 이해가 안 되는 인물도 있어. 이제 강대호라는 인물 있지 않습니까? 해병대로 나오는 1140기인가? 해병대 1140기 막 이러면서 하는 인물 있잖아. 얘가 갑자기 무슨 영화였지? 에너미 앳 더 게이트였나? 아니면 그 미국 영화 있잖아. 전쟁 영화. 어팸이라는 애가 있거든요. 정확히 똑같은 포지션을 하고 있거든요. 총알 좀 가져와야 되는데 얘가
갑자기 겁에 질려서 총알을 못 가져가는 바람에 나머지 대원들이 죽음을 맞게 되는 그런 위기에 처하게 만드는 인물이 있어. 이미 미국 영화에. 똑같은 짓을 얘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전까지는 그럴 기미가 전혀 안 보였던 애인데 갑자기 벌벌 떨면서 저러니까 이해가 좀 안 돼. 아마 그런 서사는 8화, 9화쯤 되면 나올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갑작스럽게 끊어서 이해가 안 되는 인물들이 나와 버리는 거야. 그렇긴 한데 강대호 씨도 내가 봤을 때는 8화쯤에서 그냥 돌아가실 것 같아. 어쩔 수 없어. 난 좀 이해가 안 가는 게 또 있는 게 이진욱 씨 있잖아요. 본인 딸이 이제 백혈병이었나 소아암이었나 이런 걸 겪고 있으니까 그 치료비를 얻기 위해서 참가한 이 이진욱 씨가 너무 어이없게 죽어버려. 뭘 위한 스토리의 빌드업이었나 싶을 정도로 그냥 대수롭지 않게 그냥 죽어버리거든요. 7화에서. 그런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그냥 보는 사람을 슬프게 만들 요량으로 집어넣은 캐릭터인가? 이런 생각이 드니까 이렇다 할 뭔가 대사도 없이 그냥 죽어버리는 게 좀 안타깝긴 해요. 근데 이제 그 세모 그 핑크 그 대원 중에서 세모 저격수 여성분 있잖아. 전 성함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뭔가 좀 보여주지 않을까? 마지막쯤 돼서 쏴야 되는 장면에서 여태까지는 계속 칼같이 규범을 지켜왔던 그 사람이 마지막엔 자기를 희생해서 뭔가를 남을 살려준다든지 그런 걸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 앞으로는 이 시리즈가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했는데 아주 이상적인 경우는 제가 봤을 때 감독님이 2편, 3편까지 마무리를 딱 짓고 이제 이거에 대한 스피노프 작으로 이제 공유씨 딱지남의 그 이전의 이야기 리크루터가 되기 전까지의 이야기를 한번 다루고 그 다음에 정방향으로 오징어 게임 시즌 4가 나오면 될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성공적인 프랜차이즈가 되기 위한 방식? 제 생각이지만 왜냐면 그게 구성이 좀 그렇게 돼야 될 것 같고 죄송한 말이지만 감독님은 시즌 4편을 창의적이게 재밌게 더 만들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왜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성기훈이라는 이 인물에게 본인의 자아를 약간 의탁하고 있는 느낌이 드니까 계속 반복이 되면은 재미가 있기는 좀 힘들 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시리즈가 문제점이랄까? 뭐 이런 게 있다면은 다른 서바이벌 게임들과 조금 다르게 보통 이제 이런 라이어 게임이나 도박묵시록 카이지 같은 만화들 있잖아요. 이거의 거의 원류라고 봐도 되는 만화들인데 거기에 나오는 게임들이랑 거의 유사한 게임들이 나오니까 그런 게임들을 위주로 하는 만화들, 배틀로얄의 어떤 서바이벌 게임들을 가미시킨 그런 장르들은 천재형 캐릭터가 꼭 나오거든요. 그 게임을 어떻게든 천재적인 방법으로 파괴하는 그런 인물이 나오기 마련인데 이 게임은 그런 애들이 아직까지 나오는 게 없어. 그러니까 보는 사람한테 어떤 강렬한 쾌감을 주진 않잖아요. 물론 우리네 인생 같다는 생각을 들게끔 하긴 하지만 그런 정도의 재미로 시즌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하긴 좀 힘들 것 같아. 계속 반복되면 재미가 없잖아. 그래서 시즌 4에서는 아예 색다른 천재형 캐릭터가 나와줘야 좀 재밌게 이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하거든. 그래서 구성상 시즌 3까지는 이제 감독님 의도대로 오리지널 시리즈로 오징어 게임이 마무리를 딱 짓고 그 다음에 스핀오프로 잠깐 쉬어가는 타이밍 공유씨를 주인공으로 해서 나오는 드라마 한번 나와주고 그 다음에 시즌 4는 새로운 천재형 캐릭터가 나와서 약간 좀 압살하는 그런 장르로 나오면은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좀 약간 좀 재미가 아까도 말했지만 시즌 1에 비해서는 약간 좀 아슬아슬해
해진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하여튼간에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재미가 좀 아슬아슬하게 없다 뭐 이런 말들은 다 기본적으로 재밌게 봤는데 아쉽다의 영역인 거고, 제가 좀 재미 관련된 부분은 좀 까탈스럽게 보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지 충분히 재밌었어요. 네, 충분히 재밌었다. 근데 가슴이 막 쩌릿쩌릿하게 점여오는 도파민이 막 터지고 그런 정도의 재미까지는 아니었기 때문에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다. 시즌 3 이거 언제 나온다는 거야? 그래서 참 빨리 나왔으면 좋겠다. 결말은 좀 빨리 알고 싶거든요. 그래서 말도 많고 탈도 많은 뭐 시즌 2인 것 같습니다만 전 재밌게 보고 있고, 시즌 3가 어서 나와서 완전히 프랜차이즈로 돼가지고 다른 시즌들도 막 나오면 재밌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요즘에 참 재밌어요. 연기들도 참 너무 잘들 하셔가지고 보면서도 연기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작품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여튼간에 재밌게 봤습니다.